해독 5번째, 독으로 발생하는 질병들, 암, 면역질환, 당뇨, 피부질환, 아토피, 폐질환, 간질환, 대사성 질환, 심장질환, 비만, 골다공증, 관절염, 자궁질환, 정력감퇴. 암은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이다. 대한민국에서 암은 해마다 약 2.9%씩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 진료비가 2015년 대비 19.9% 증가했다고 한다. 이 수치는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남자는 평균 3명 중 1명, 여자는 5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2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암은 우리에게 공포의 질병이다. 독을 제거시킬 때 비로소 암 치료가 시작된다. 이렇게 발달한 의학과 약품이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전자를 조작해 질병을 원천 봉쇄하는 현대에도 암의 증가 속도를 멈출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암은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존재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암은 몸이 더러워져 생긴 질병이다. 몸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몸이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에 걸리면 우리 몸은 독과의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독이 온 몸을 떠돌아다녀도 이를 방어할 면역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면 특별히 저지할 방법이 없다. 암에 걸리면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은 항생제뿐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생제 투여를 적극 권장한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항생제를 남용해온 경우에 그마저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데 있다. 몸이 이미 항생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항생제로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안타까운 것은 그 항생제도 더 큰 독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독을 저지하기 위해 악한 독을 몸에 퍼붓는 셈이다. 그러면 암이 더 빨리 자라고 이후에 현대의학으로는 한계에 도달한다. 그리고 포기하고 만다. 모든 노력이 한순간의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암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암이 발생하면 먼저 몸 안의 독부터 제거해야 한다. 독을 제거하려면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 장, 간, 신장 등에 쌓인 독을 제거하면 몸이 살아난다. 반대로 암은 서서히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암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은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말과 같다. 이때부터 진정한 치료가 시작이 된다. 암 치료는 몸의 독을 언제, 얼마만큼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암만 제거하면 5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60%에 이른다. 깨끗한 암 치료는 해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면역질환. 면역은 다양성을 갖춘 방어체계이다. 우리가 외부 환경에 적응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면역이 있기 때문이다. 면역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다. 면역이 강하면 아무리 무서운 암이 발생해도 해결이 가능하다. 또 감기에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질병을 방어할 수 있다. 반대로
면역이 바닥을 드러내면 문제가 커진다. 독소가 우리 몸을 사정없이 깔아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면역을 강화하기보다 적으로 만들고 있다. 환경이 면역을 계속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면역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되듯 면역도 욕심을 부리면 심술쟁이가 되어 몸을 망가뜨린다. 내가 신경이 예민해지면 면역 역시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도 스트레스를 받아 그것을 풀려고 방황한다. 면역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역할도 모두 다르다. 몸속 이물질과 노폐물, 병원균 등은 대부분 과립구가 처리한다. 과립구란 둥글고 하얀 모양 안에 과립이 분포된 면역을 말한다. 이를 백혈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과립구는 몸속 구석구석을 다니며 청소한다. 간이나 그 외 장기들이 각자의 해독 기능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물질이 계속 늘어나거나 몸속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독이 늘어나는 만큼 면역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면역이 아무리 일을 잘 해도 독의 한계에 미치지 못해 끝없이 청소를 해야 한다. 당연히 면역은 지치고 힘들어한다. 쉬면 독이 넘쳐나므로 쉬지도 못한다. 시상하부가 인지하고 독을 시상하부가 짝을 받아서 가립구를 통해서 이렇게 과열되어지면 지속적으로 많은 독으로 면역 과잉을 불러와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림입니다. 결국 파산 상태에 직면한 면역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오히려 면역의 주인인 나를 공격한다. 그것은 자가 면역 질환인 면역 과잉 질환으로 나타난다. 면역을 잘 관리하려면 몸속에 독이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 더불어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다. 면역을 환하게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당뇨.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이미 당뇨 환자이다. 그리고 이 추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당뇨 관련 기사가 나올 때면 늘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서구식 식생활이란 육식 문화를 말한다. 육식은 당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가 당뇨 환자에게 육식을 권장한다. 즉 살코기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말한다. 인슐린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 인슐린의 정상적인 분비를 위해 그래야 한다는 말이지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은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 합병증에 시달린다. 이는 10명 중에 5명에 해당하는데 녹내장 망막 변증 실명이 되어지는 것이 14%, 순환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11%, 신장 만성 신부전증이 4%, 5%, 다발성 열합병증이 5%, 신경병의 무릎 통증 유발이 5%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만성 당뇨로 유인하는 행위이다. 만약에 당뇨 환자가 계속 육식을 하면 당뇨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당뇨가 서구식 생활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된 사실이다. 당뇨는 몸의 독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다. 그 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부신피질이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끌어다 사용하는데 이것은 글리코겐이라고 한다. 만약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이 부족하면 인체는 저장된 지방을 사용한다.
지방은 에너지 생성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비해 2배 이상의 화력을 뿜어내기 때문이다. 이때 지방을 평상시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급작스런 스트레스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몸은 빨리 대처하기 위해 화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것이 생존을 우선시하는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안타깝게도 그 순간 불연소가 발생한다. 이것은 자동차가 평상시 주행할 때 뿜어내는 매연과 언덕을 쇳짝이 오를 때 내뿜는 매연이 다른 것과 같다. 불연소가 일어나면 노폐물과 찌꺼기가 다량 방출된다. 이것은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독이다. 이 독이 췌장을 막거나 세포를 감싼 인슐린의 역할을 저해하면 당뇨로 진행된다. 물론 이 과정이 한순간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계속 육식을 하면 몸이 독으로 가득 차고 만다. 그 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췌장 기능을 가로막고 몸에 독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 이것이 당뇨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뇨에서 해방될 수 없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온 당뇨 환자는 해독할 때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병을 오래 앓는 까닭에 다른 환자보다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홍동주 선생님이 단백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육식으로 했는데 적당한 육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과잉이 될 때는 그것이 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요즘 많은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 질환, 독이 인체로 유입되는 경로 중 하나가 피부인데 이를 경피독이라고 한다. 경부로 유입된 독이 대사를 거쳐 피부로 빠져나오기도 한다. 피부에는 모든 기능 중에서 유일하게 분해 기능이 없다. 따라서 외부와 내부의 독을 분해 및 해독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몸의 독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피부를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피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몸 안에서 발생한 흔적이다. 결국 좋은 피부를 원한다면 먼저 몸 안을 다스려야 한다. 만약에 몸이 독으로 더러워지면 절대 건강한 피부를 얻을 수 없다. 본래 피부의 성질은 산성이고 몸 안은 알칼리성이다. 그런데 몸 안이 산성으로 바뀌면 오히려 피부는 알칼리성을 띠면서 감염되거나 독으로 물들게 된다. 아토피의 원인 독소가 발생하는 이유, 신진대사를 공장에 비유하자면 일부 피부 질환이나 아토피는 과다한 독소의 원인을 들 수가 있다. 독소. 아토피는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증상을 보이는 국민병이다. 아토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독은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유입되기 때문에 인체는 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몸 안에서 면역이 독을 청소하면 독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걸리는 질병이 아토피이다. 이것은 일종의 대사성 질환이자 자가 면역 질환이다. 많은 사람이 면역을 다스려 아토피를 치료하려 하지만 독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독을 놔두고 면역만 다스릴 경우에 곧바로 아토피가 재발하거나 더욱더 심화된다. 한편 아토피는 저체온 질환에 속한다. 즉 아토피는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잘 걸리는 질환이다. 몸이 차갑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수분으로 젖어 있어 연소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젖은 장작이 제대로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경우에 화력은 떨어지고 연기가 많이 난다. 그 연기가 몸 안에서 독이며 대표적인 것이 활성산소이다. 활성산소가 온몸에 두루 퍼지면 장기들은 숨을 쉴 수가 없다. 연기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연기가 잘 나지 않게 하려면 몸이 젖지 않도록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으로 관리해야 한다.
연소율을 높여 몸 안의 습기를 모두 날려버려야 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더 이상 독이 발생하지 않으면 발생한 독을 밖으로 배출하거나 청소할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토피에 걸렸다고 연고를 바르면 바른 시간만큼 고통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폐질환. 폐는 외부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몸 안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호흡을 해야 한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도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폐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지만 오늘날의 환경은 폐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다.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 폐가 건강하지 못하다. 여기에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조리할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독을 과도하게 벤조피렌은 폐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1급 물질이다. 소고기 스테이크 1kg은 담배 500개 피와 같은 양의 벤조피렌을 발생시킨다. 담배 500개 피. 건강과 생명을 논할 때 우선시해야 할 것이 폐 건강과 좋은 공기를 마시는 일이다. 이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폐질환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현재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5위 안에 들어있다. 그만큼 위험한 질병이다. 이 질환은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등에서 진행되며 만성적인 폐의 폐쇄를 일으킨다. 이때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진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흡연이다. 흡연 시에 독성 물질이 계속 기도와 기관지를 자극하면 염증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폐포와 폐혈관이 어느 정도 손상되면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에 이르면 때는 이미 늦고 만다. 흡연으로 유해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 기관지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한다. 이 점액은 유해 물질이 인체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감싸 방어를 한다. 그러나 흡연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점액 분비가 증가해 기관지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폐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큰 문제가 시작된다. 기관지가 폐쇄되면 호흡을 할 때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고 이것은 몸 전체의 산소압을 떨어뜨린다. 알고 있다시피 산소 결핍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또한 몸 안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진다. 이는 몹시 심각한 상태이다. 독이 많으면 쉽게 감염이 일어나지만 항생제조차 말을 듣지 않는다. 내성이 떨어질 경우 독의 영향으로 온몸에 염증이 퍼진다. 이때 심한 열이 발생하고 고통스럽게 호흡을 한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이산화탄소와 탄소를 인한 혼수가 발생하고 생명의 끝이 다가온다. 간 질환에 대해서 간은 가장 큰 해독기관으로 몸 전체의 70% 이상을 해독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을 몸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두 개의 혈관으로 전체 혈액의 30% 이상을 공급받아 혈액 속 찌꺼기를 청소한다. 매일 발생하는 활성산소나 대사의 부산물, 음식으로 들어온 인공화학물질, 화장품의 독성물질은 모두 간이 해독하고 배출한다. 우리가 피곤함을 잊게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간이다. 결국 인체가 건강하려면 간이 건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무분별한 생활 습관으로 간은 모든 해독의 70%를 담당한다. 암이 발생하기 전에 세 군데의 해독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간이다. 콩팥이 문제가 되고 임파선 해독이 안 되면 그렇군요. 자,
간을 지치게 하고 간을 떨어뜨린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중금속이다. 중금속은 간에 찰싹 달라붙어 간 대사를 어렵게 하며 효소 분비까지 막아버린다. 이런 이유로 간이 멍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중금속이 몸의 모든 세포를 죽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금속은 독을 더욱더 부채질한다. 우리가 말하는 대사성 질환의 핵심에는 간이 있다. 간이 대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사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부산물들이 발생한다. 이것은 나무가 불에 탄 뒤에 재가 남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간은 이러한 부산물을 처리한다. 그런데 독성 물질이 많이 유입되거나 우리가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완벽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으로, 미세먼지로, 중금속으로 간이 찌들면 만성 피로가 오고 소화불량, 황달, 흑달, 복수가 차고 간경화 질환으로 고스란히 간의 부담으로 이때 간에 염증이 발생하고 간은 지쳐버린다. 이때 해독되지 않은 부산물은 독으로 변한다. 그러면 몸에 병원균이 쉽게 침투하고 감염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간 기능이 멈추고 눈에 독이 가득 차 흑달이 생긴다. 온몸이 검은색으로 변한다. 사실 이것은 황달에서 비롯된 최종 결과물이다. 질환이 여기까지 진행된 사람은 배에 복수가 찬다. 이는 배의 복강 안으로 혈액 속의 액체 성분이 빠져나온 것이다. 인체가 마지막 방어 수단으로 독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액체 성분을 분비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인체가 독에 점령당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사성 질환.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90%가 대사성 질환에 속한다. 대사성 질환은 영양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음주, 육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발생한다. 수분과 산소 부족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몸에 독이 뿌려지고 있다는 말과 같다. 반대로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건강하다. 활성산소도 결국 대사 결핍에서 발생하는 최종 산물이다. 한마디로 해독에 관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대사성에 있다. 신진대사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모두 독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암과 비만이다. 비만은 독에서 비롯된 질병이다. 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은 빠지지 않는다. 독은 모든 질병의 시초이자 끝이기도 하다. 특히 독을 제거하기보다 생성 원인부터 찾아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데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독과의 이별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자, 온갖 이렇게 질병들이 나타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질병의 90%가 나타나게 된다. 독. 심장질환. 심장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다. 혈액을 통해서 세포까지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우리가 잠을 자면 심장은 좀 느리게 뛰고 차분히 움직이면서 쉰다. 또 그래야만 우리가 잠을 청할 수가 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게 하려면 스트레스는 가급적 피하고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어야 한다.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할 경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매우 싫어한다. 심장에는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포화지방이 심장을 감싸면 협심증이나 관상동맥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 포화지방이 혈관에 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의 탄성이 떨어져 터지기도 한다. 이것이 뇌에서 터질 경우에 큰 골칫거리가 된다. 심하면 모든 삶을 잃기도 한다. 인체 내의 독은 대부분 혈관을 타고 온몸을 여행한다. 그러다가 어느 장기에 안착하면 다른 독을 끌어다가 세력을 키운다. 이렇게 커진 세력은 여러 형태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혈관이 나이 들지 않게 하려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혈관이 건강하다는 것은 곧 심장이 건강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식사에서 탄수화물 중독, 고지방 스트레스, 요즘은 전탄고지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은 질병에 속한다. 비만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이는 자기 몸의
몸무게의 20%가 체지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0%는 과체중, 30%는 고도 비만에 속한다. 오늘날 비만자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많은 현대인이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고 그만큼 활동하지 않아서 비만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다 열량을 연소시켜 에너지로 만들어 가지를 못한다 말이죠. 성인 남성 10명 중에 4명이 비만으로 독이 비만을 만들고 독이 이렇게 질병을 만들어간다. 불쏘시개인 비타민 미네랄이 섭취가 부족해서 스트레스 역시 비만의 원인이다. 비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자리매김한 지는 오래되었다.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비만자가 넘쳐난다. 거리에 비만자가 활보하는 선진국보다 한국은 아직 비만자가 현저히 적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비만의 원인은 몸속의 독이다. 근래 독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론이 심심찮게 발표되고 있다. 몸 안에서 독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지금은 독의 종류는 물론 그 양도 엄청나게 많다. 염증 역시 독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독이 임파선을 타고 다니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자리를 잡는다. 임파선은 지방이 다니는 길을 말한다. 지방은 매우 차가운 성질로 냉장고 같은 저장 기능을 한다. 우리가 음식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고 관리하듯 인체도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활용해 독을 저장한다. 암의 전이가 임파선으로 가장 쉽게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이미 임파선이 독으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살이 찌기 시작한다면 이는 몸에 독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많은 독으로 몸이 차가워져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독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는 지방을 늘려서 몸에 쌓아놓는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에 지방만 빼고 독을 남겨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해독이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먼저 3일간 해독을 하고 난 뒤에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 독을 제거하거나 배출하면 살이 빠진다. 독이 없으면 그것을 저장할 지방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해독과 다이어트는 반드시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면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남성보다도 여성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 잘 찾아오는 손입니다. 골다공증이란 골밀도가 떨어진 것을 말한다. 칼슘은 몸 안에 약 140여 가지의 일을 하는 효자 미네랄이다. 동시에 제1위의 다량 미네랄에 속한다. 이러한 칼슘이 뼈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이유는 몸의 산성화 때문이다. 산성화, 약 알칼리성으로 pH 7.4가 좋다. 뼈는 인체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상선, 칼시토닌 호르몬 작용에서 중화작용, 흡수, 그래서 이렇게 칼슘을 방출하는 역할을 부갑상선이 한다. 그런데 몸이 산성화되면 골다공증이 오기 쉽다. 관절염은 물렁뼈에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렁뼈를 연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뼈와 뼈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몸을 유연하게 잘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연골 덕택이다. 연골에는 항상 많은 수분과 지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골이 약해지면 파손되어 복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고 통증도 심하다. 특히 현대인은 연골에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가한다. 땅을 내디딜 때의 충격과 아스팔트를 걸을 때의 충격은 다르다. 아스팔트의 경우 연골에 가해지는 강도가 강해져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진다. 일을 마친 뒤에 녹초가 되었다거나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은 모두 연골이 피곤하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인 문제보다도 더 골칫거리는 연골에 유입되는 독성이다. 몸 안에서 발생한 독과 유입된 독은 부드럽고 연한 연골에 안착한다. 여기에 지질이 합세하고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면 연골 파손은 더 빨라진다. 이런 이유로 연골이 빨리 부식되거나 딸는 것이다. 연골에 필요한 영양 부족도 한 몫을 한다. 오래 살고 싶다면
관절의 연골을 더 많이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인구의 10%가 관절염 환자다. 스트레스, 환경, 독소로 이렇게 된다. 자궁질환은 여성의 질에는 약 3,000개의 질주름이 있다. 이렇게 몸 안에 수축하고 이렇게 배출이 잘 되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질청결제를 사용했을 때 많은 이물질과 분비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모두 질주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악취가 나거나 더러운 것도 많다. 악취가 나면 독으로 발생하는 자궁 질환의 증상들. 여성은 자궁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됨과 동시에 자궁이 약해지면 질병에 걸리기 시작한다. 독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냄새가 나고 갱년기, 요실금이다, 불감증이다, 냉대하다, 탄력이 떨어진다. 다 자궁이 약해져서 그렇죠. 자, 정력감퇴. 남성은 정력감퇴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남성이 정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동물성 지질과 관계가 있고 요도간을 막으면은 또 음경으로 뻗어있는 동맥혈관이 막힐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정력에는 특별한 음식보다도 물, 산소,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정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소들은 스트레스, 술, 담배, 지방질, 비만, 운동 부족. 지방질보다도 요즘은 탄수화물이 강조됩니다. 탄수화물. 자, 우리 몸은 독을 청소하고 제거 및 배출하는 장기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우리는 몸이 해독을 잘 해내도록 협조하고 도와야 합니다. 해독은 몸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고마운 항상성 작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을 청소하고 해독을 하기 위해서 단식도 있지만 그러나 강한 섬유질로 흡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향신료를 통해서 기생충을 잡기도 하고 숙변을 제거하면서 또 중금속 다이옥신 같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를 통해서 하는 키토산 같은 종류도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몸을 청결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